R&D는 무얼 하냐? 워라벨. 너무 바빠. 너무 정신이 하나도 없어. 너무 피곤하고 보안이 너무 철저해가지고 그 경력 사원이래 자꾸. 경력이시니까 잘 하시겠죠 이러는데 아니 아는 게 없는데 어떡해. 안녕하세요.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. 그냥 간단하게 제 근황을 얘기를 하자면 일단 저는 지금 졸업을 했고 사기업 R&D에 다니고 있습니다. 너무 긴장한 채로 신입사원, 경력사원이래 자꾸 경력직으로 들어오는 거라고 다들 하시더라고요. 나는 신입인데 자꾸 경력이시니까 잘 하시겠죠 이러는데 아니 아는 게 없는데 어떡해. 그래서 사원으로 적응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었고, 최근에 긴장이 풀린 건지 아니면 너무 열심히 하겠다고 파이팅이 넘쳤던 건지 병이 나가지고 위염이랑 장염이 생겨서 좀 고생을 했습니다. 근데 뭔가 그런 거 아시나? 하루 쉰다고 나을 것 같지가 않아서 쉬지도 못하고 연차도 몇 개 없거든요. 아직 쉴 수도 없어. 아직 할 일을 내가 맘대로 조정할 수 없는, 갑자기 일이 주어지는? 뭐 전체 프로세스 잘 모르겠고 이분한테 막 나 쉬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지. 좀 실험을 조절해서 할 수가 없는 아직 그런 단계라 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아팠어요. 그리고 너무 피곤해. 너무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. 그랬습니다. 그러니까 R&D들은 근데 뭐 너무 보안이 중요한 거죠. 최근에 막 SK랑 LG랑 배터리 그 분쟁 막 있었잖아요. 그런 것처럼 이게 기술이 유출되면 안 되니까. 그래서 여기가 보안이 되게 철저해요. 사원증을 찍고 들어가면은 카메라가 다 먹통이 돼요. 핸드폰 카메라가. 그래서 영상 같은 거 찍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제가 브이로그를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대신 약간 뭐 그림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제가 연기를 해서 해야 되나?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조금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. 근데 R&D 뭐 하시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회사마다 브이로그가 있긴 있어요. 물론 회사가 보여주고 싶은 면만 보여주겠지만 그래도 저도 그거 보고 이제 회사에 들어온 건데 엄청 다르지는 않아요.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보안이 너무 철저해가지고 여기 내부에서는 메일, 바깥 메일이 안 열려요. 그리고 무슨 드랍박스 이런 거 하나도 안 열리거든요. 처음에 와서 너무 하는 일이 다른 것도 많아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됐어요. 그래서 나중에 집에 가서 보려고 메일 보냈어요. 뭐 PPT 같은 거? 공부하려고 뭐 내가 모르는 거, 뭐 효소 이름 뭐 이런 것만 써간 건데도 그 다음날 갑자기 누가 찾아오셔서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하셔서 엄청 개쩔었던 기억이 있네요. 일단 먼저 드려야 되는 말씀은 회사마다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사실 저도 지금 다닌 지 얼마 안 되기도 해서 잘 모르기는 하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R&D는 무얼 하냐? 라는 질문들이 있는데 이것도 회사마다 다를 것 같기는 한데 그냥 실험합니다. 실험을 하는데 좀 더 막 엄청 창의적이거나 챌린징한 걸 한다기보다는 뭔가를 효율적으로 상품화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 같아요. 뭔가 전체적으로 짜여있는 프로세스가 많은 편인 것 같아요. 뭐 유산균을 예를 들어 만들어요. 그러면 그거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많이 돈을 적게 들이면서 뽑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죠. 그냥 딱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연구소에도 파트가 진짜 많은데 바이오 연구소라서 균주를 개발하는 쪽에서 효과가 좋은 유산균을 만들어낼 거예요.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실험실 스케일로 하는 거 말고 엄청 많이 크게 배양을 하는 쪽 팀이 있고 그리고 이걸 정제를 하는 쪽이 있더라고요. 제일 마지막 단인 정제를 하시는 분들이 진짜 돈 계산을 많이 잘 하시더라고요. 저는 그런 쪽에 좀 머리가 없어서 알아듣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. 새로운 방법을 연구해도 되고 그래서 이제 돈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거를 개발한다면 좋은 거.
그래서 R&D도 그냥 실험실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. 뭐 실험실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게 크게 다르다고 느끼지는 않아요. 뭐 똑같이 미니 프랩하고 PCR 하고 뭐 트랜스포메이션 하고 이런 건데 뭐 다양한 걸 다뤄보고 있는. 실험실마다 이것도 다르겠지만 설거지도 해주시는 분 있고요. 막 오토클레이브도 맡길 수 있고, 그리고 젤도 만들어주시고, 그 플레이트도 다 신청하면 만들어서 주세요. 너무 좋아. 제가 뭐 예전에 했던 거를 예를 들면은 라이브러리를 제작하는 거는 다른 팀에 맡길 수도 있고, 스크리닝 하는 것도 다른 팀에 맡길 수 있고, 어세이도 다른 팀에 맡길 수 있어. 서로서로 의뢰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, 그리고 물론 비용 청구는 되게 되는 거지만 프로틴 젤 사서 쓰고, 버퍼도 가루만 넣으면 녹일 수 있는 막 프로틴 버퍼도 그냥 다 일회용으로 막 쓰시고 버리고요. 저는 재활용 한 10번을 한 것 같은데 그 단백질 젤도 다 만들었었어서 그런 건 되게 편한 지점이 있어요. 대신에 그냥 저는 있는 모든 시간을 실험에만 쏟게 되는, 그러니까 뭐 준비하는 그런 거 말고 너무 바빠. 워라벨에 대해서도 여쭤보셨는데 생각보다는 바빠요. 근데 너무 바빠. 제가 지금 조금 어려운 일을 맡게 됐다고 다들 하시긴 하는데 너무 바빠.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요. 그런데 집에 가서 공부를 못하니까 실험하면서 공부를 하기가 저는 너무 빡세더라고요. 근데 제 시간에 퇴근을 하고 싶고 하니까 너무 바빠. 너무 정신이 하나도 없어. 회사들은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보통 9 to 6나 뭐 8 to 5 정도 합니다. 기본 8시간 근무에 휴게 시간 1시간이 의무야. 난 안 쉬고 일해도 되는데 의무더라고. 아무튼 그렇습니다. 연장 근무를 할 수 있는데 연장 근무를 신청을 해서 할 수 있거든요. 왜 하냐면은 컴퓨터가 꺼져버려요. 낮 퇴근 시간이 되면은 꺼져버립니다. 그 연장 근무 금액은 다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거더라고요. 그거를 초과해서 일을 해야 돼. 26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해야 그러던데. 좀 헷갈리는데 제가 이런 거 잘 몰라요. 그리고 요즘에는 선택근무제라는 게 있어서 한 달 뭐 예를 들면 40시간씩 3주면 120시간 안에서 알아서 조절을 해도 되고요. 지금 그렇게 바뀌었어요. 그리고 대체 휴일을 만들어서 내가 일요일에 출근하고 월요일에 쉬겠다 하는 것도 할 수는 있어요.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고 개인적으로 무슨 일이 있을 때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. 처음에는 막 일주일 단위로 미리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실험이 내 맘대로 되냐고 막 어떤 날은 하다 보니까 늦어지고 어떤 날은 벌써 끝났네 이러잖아요. 그러니까 그때 하루마다 바꿀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게 돼가지고 만족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워라벨은 대학원 때보다 좋죠. 그 돈도 주니까. 근데 막 나름의 환상이 있었어. 회사에 가면은 되게 시간이 많이 남겠지? 남는 시간에 취미생활을 해야겠다, 막 유튜브도 많이 찍어야지 했는데 왜 그렇게 못하겠는지 모르겠어요. 너무 피곤하고 월급 너무 긴장을 해서 그런데 너무 피곤하더라고요. 그래서 집에 오면 막 시체가 됐어. 근데 보통 전 저녁을 먹을 때도 있어서 그럼 뭐 6시 반, 7시에 퇴근을 만약에 하잖아요. 1시간 걸려 집에 도착해. 그럼 8시야. 그러면은 좀 소화시켜야 될 거 아니야. 쉬어 약간. 그럼 9시야. 좀 하다 보면 9시 반쯤 드라마 하나 봐. 그럼 10시 반에 머리 감고 자야 돼. 이렇던데요. 그럼 할 게 별로 없어요. 대학원 때 어떻게 살았었지?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. 박사가 훨씬 좋은 것 같다. 그래서 왜? 뭐가 좋은데? 해외 박사랑 차이가 있냐? 박사를 추천하냐? 자기 연구 분야를 조금 고민을 또 해봐야 되는 게